채널 이사군입니다. 지난번 일자리법 관련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린 이후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처음 시작은 일자리법과 관련해서 왜 우리가 일자리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알아야 될까에 대한 현재 이유와 관련된 부분도 잠깐 이야기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하나 봤는데요. 2013년도 언스탠 영이라는 컨설팅 기관에서 대한민국 직장인들, 특히 사무직들이 하루 일과 시간 중에 본인이 하는 일들을 분석해 봤을 때 52%나 되는 대다수의 시간들을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가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 많은 업무 시간 중에 개인적인 용무, 예를 들자면은 신문 읽기, SNS 하기, 개인적인 전화, 쓸데없는 보고, 지연, 의사 결정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본인의 업무 시간들을 그렇게 생산적이지 못하게 보내고 있다라는 결과들을 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일을 잘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일을 잘하는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드리는 이유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을 잘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자 하는 이유는 최근 2018년도 조사한 결과 아마 주 52시간이 실현이 되고 난 이후죠.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42% 정도가 본인의 일에 있어서 업무에 있어서 일을 한 데 있어서 몰입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본인의 일을 하면서 몰입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2013년도 어느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6%밖에 본인 업무 시간 중에 몰입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조사 결과와 비해 보면 훨씬 더 나은 결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일을 한 데 있어서 열심히 하고 몰입해서 일을 하거나 등등 하고 있지 않다. 자,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직장인들을 유형들을 구분하다면 아마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상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시킨 것만큼만 일을 해서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첫 번째 유형이 있는가 하면요. 두 번째, 상사가 시킨 것보다도 지난번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 드렸던 상사의 의도를 잘 간파하고 상사의 기대 이상으로 기대의 성과를 내는 나 잘나가 이런 유형들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는 전혀 있어서는 안 될 유형인 것 같은데요. 상사가 지시한 것과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온 엉뚱한 사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한 유형을 선택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물론 세 번째 엉뚱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나 잘나가 이런 유형의 구성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와 관련돼서 지난번에는 첫 번째 편에서는 상사의 의도를 잘 파악하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일 잘하는 나 잘나가 사원과 같은 그런 사원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을 잘 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사고방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을 잘 하기 위한 세 가지 사고방식으로 크게 첫 번째가 아웃풋 지향, 두 번째가 전체관, 마지막 세 번째가 핵심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모습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좀 짧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아웃풋 지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좀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아웃풋 지향, 그게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아웃풋 지향적으로 일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기 시작 전에 한 가지 사례를 좀 보고 또 이야기를 좀 아웃풋 지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어느 한 나무꾼이 있습니다. 어느 한 나무꾼이 커다란 나무를 베어서 자신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나무꾼은 나무를 자르기 전에 나무의 각각의 요소들을 분해를 해서 나무 가지와 나무 기둥, 나무 뿌리 등등은 각각 어떤 용도로 쓸지를 미리 좀 생각을 해보고 나무를 자르는 첫 번째 나무꾼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나무꾼, 밑에 있는 나무꾼은 일단 잘라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라고 해서 실행이 먼저지 라고 해서 일단 자르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나무꾼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훨씬 더 나은, 그리고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사람, 어느 나무꾼입니까? 보나마나 일의 성과에 있어서 그리고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하는 나무꾼은 첫 번째
나무를 자르기 전에 먼저 어떻게 각각의 용도를 먼저 생각해보고 미리 최종 내가 지을 집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나무를 자르는 첫 번째 나무꾼이 일을 제대로 한 나무꾼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아웃풋 지향이라는 것, 첫 번째 나무꾼과 같이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아웃풋 지향적으로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웃풋 지향의 개념부터 먼저 잠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 지향이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최종 결과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보고 일을 시작하는 것, 명확하게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잠깐이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업무에 착수하는 것을 아웃풋 지향적으로 일을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례는 나에게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해야 될 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 그것들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라고 일을 해서 일반적인 어프로치로 일을 하는 사원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아웃풋 지향적으로 일하는 모습은 나에게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이걸 과연 언제까지 끝내야 되는지를 납기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뭔지, 그리고 그 해야 될 일에 따라서 어느 만큼의 양의 일들을 내가 할 것인가를 정하고 일을 추진하는 모습,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일들을 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부터 먼저 막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납기와는 관계없이, 그래서 실제로는 일을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최종 납기에 맞추지 못해서 일의 성과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반면에, 두 번째 모습은 아웃풋 지향적으로 일한다는 모습은 최종 납기부터 먼저 확인해서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될지 그 납기에 맞추어서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모습으로 일을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웃풋 지향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아웃풋 지향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루 업무 시간 중에서 어느 순간에 굉장히 몰입해서 일을 하니까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양의 일들을 처리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잡생각, 산만한 생각 등등을 해서 실제 한 일의 결과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들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웃풋 지향적으로 일한다는 건 우리 대다수의 일들을 보면은 일에 집중해서 하는 20%의 시간들이 업무 성과의 80%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업무에서 몰입해서 일을 할 수 있으려면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20%그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업무를 집중해서 몰입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웃풋 지향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업무 성과와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들이는 시간 대비 노력 대비 이런 것들 자세히 보면은 초기에 명확하게 그 이미지를 그리고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일단 일부터 추진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업무 성과의 결과, 업무 목표한 기대치에 도달하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초기에 명확하게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과제들을 들으면 내가 달성해야 될 목표의 80%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한 20%의 시간만 들여도 그 목표에 달성하는가 하면 일단 해보고 같이라고 해서 업무부터 추진하다 보면은 그 80%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대다수의 80시간, 90시간의 시간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어렵게 도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쳐서 투입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기에 어떤 생각, 어떤 결과 이미지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아웃풋 지향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지혜롭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잘 처리할까? 이게 일을 잘하는, 그리고 아웃풋 지향적으로 일하는 거기와 관련된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웃풋 지향적으로 일하는 모습에 대해서 실제 모습을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업무 계획 수립, 그리고 실행, 점검이라는 업무 수행 사이클 아시죠? 이 업무 수행 사이클을 가지고 실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우리 아웃풋 지향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우리 회사의 신상품과 관련해서 시장 조사를 해서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라 라는 사례를 지시를 하나 받았다고 봅시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시장 조사를 할지에 대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느라고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는 유형, 거의 한 70%, 80% 계획만 수립하다가 실제 자료 조사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이런 유형을 우리는 현립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의 모습으로 보면은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을 것 같죠. 자,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업무 자료 실제 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기보다는 우선 나가서 많은 자료들을 모으는 게 중요해라고 해서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 등등 하는데 나중에 두고 보니까 실제 자료 조사한 것들이 전혀 엉뚱한 자료들을 조사를 해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런 유형들을 돌사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일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유형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 자료 조사나 업무 계획 이런 부분들보다는 실제 내가 자료를 제대로 찾았나 그것들을 꼼꼼히 이게 점검하는 데만 신경들을 너무 많이 쓰는 형. 이것도 마찬가지 빨간 펜형이라고 해서 이 또한 그렇게 실제 찾아야 될 자료들을 찾지를 못하고 엉뚱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는 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프지양적으로 일하는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실제 최종 자료 조사를 해서 얻어야 될 결과들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럼 어떤 자료들을 내가 찾아야 될지에 대한 계획들을 먼저 수립해서 한 20% 정도의 시간들을 거기다 투입하고 그 다음 실제 자료 조사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70% 정도의 실행 관련한 움직임에 거기에다가 70%의 시간들을 투입하고 마지막 제대로 자료들이 모아졌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 한 10% 정도 이렇게 2대 7대 1 정도의 비율로 배분해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자료 조사를 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아프지향적으로 일하는 모습들이 아닐까? 자, 그러면 실제 아프지향적으로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지난번에 첫 번째 일자리과 관련돼서 이야기 드렸던 것이 뭡니까? 상사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라. 모르면은 거기 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아프지향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상사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지난번 첫 번째 일자리과 관련해서 드렸던 영상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질문을 통해서 상사의 의도를 확인했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명확히 하는 것 언제까지 해야 되고 어느 수준까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하는 과제 명확화 그게 일을 아웃풋지향적으로 하는 첫 번째 모습일 것 같습니다. 자, 아웃풋지향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아까 첫 번째 과제 명확화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좀 알았다면 실제 업무에 수행하게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전체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보고서면은 내가 써야 될 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지 간단한 A4지 한 장에다가 여러 장을 해서 순서를 한번 그려본다든지 아니면 실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과제가 떨어진다면은 내가 언제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동원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짧은 시간이나마라도 스케치를 한번 그려보는 것 흔히 말하는 블랭크 차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미래 결과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직접 이미지가 되든 글로 되든 잠깐하게 전체에 대한 스케치를 그려보는 것 이게 아웃풋 지향적으로 일하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웃풋 지향적으로 일하는 세 번째 방법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전에 사례에서 자료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설지향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설지향이란 말은 실제 내가 자료조사나 정보분석 이런 활동들을 하기 전에 최종 찾아야 될 결과 이미지,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고 내가 찾아야 될 것들을 미리 한번 그려보고 나서 그 다음 자료조사나 분석 등 활동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가설지향 접근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제가 시장조사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린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자료조사나 분석들을 해야 될 일들이 생길 때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관련 있을 것 같은 모든 자료들을 다 찾아서 나중에는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분석만 하다가 그게 지쳐서 더 이상 자료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요. 두 번째 사례를 잠깐 보시면은 하지 않아도 될 분석까지 굳이 분석을 해서 나중에 실제로 찾아야 될 자료들이 제대로 찾아지지 않아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분석하는 데서 지쳐버려서 이 또한 분석들이 제대로 안 일어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프지향적으로 일어나는 모습들이 아닐 것 같고요. 실제 그러면 아프지향적으로 가설지향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를 보면은 이슈 중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이슈 중심적이란 내가 찾아야 될 결과의 자료의 최종 이미지 목표와 대한 부분들을 먼저 그 이슈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이슈와 관련된 사례 반드시 내가 찾아야 될 자료 등등을 확인해서 거기와 맞는 자료들을 찾는 것. 그래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자료들을 찾는 모습. 이게 아웃풋지향적으로 일하는 세 번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 잘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첫 번째 아웃풋지향적으로 일하라 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웃풋지향적으로 일하는 것은 내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과제를 먼저 명확히 그려보고 업무 수행에 뛰어들어가야 실수가 없고 그리고 제대로 된 그리고 훨씬 결과에 도달하는 시간들이 빠르다. 그것들을 잊지 말고 아웃풋지향적으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